자, 그만 볼게요. 자, 7번부터 9번까지는 장문 복합인데 조금 해석이 좀 더러워요, 사실. 그러니까 7번보다 8번이 훨씬 더 어렵고요. 8번 진짜 어렵습니다. 제가 읽었을 때 이해가 잘 안 가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일단 7번부터 빠르게 해볼게요. 우리가 산업주의, 자본주의 똑같은 얘기입니다. 산업 자본주의가 일을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leisure. 자, 주인공은 바로 leisure, 여가죠. 이는 여가를 또한 만들어냈습니다. 현대인의 관점에 따르면. This might seem surprising. 놀랄 것입니다. 왜냐하면 The early cotton master. 자, 이게 농장 주인인데 옛날에는 목화 농장 주인이 최고의 어떤 갑부였어요. 목화가 정말 많이 쓰였기 때문에. Wanted to keep their machinery running. 그들의 기계가 계속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As long as possible. 가능한 오랫동안. 그래서 forced. 강요했습니다. 그들의 직원들한테 매우 오랜 시간 일을 하게끔. 그러나 by requiring continuous work during work hours and ruling out non-work activity. 계속되는 작업 시간을 요구함으로써 일하는 동안에 그리고 ruling out, 배제시킴으로써 non-work activity, 일하지 않는 시간 활동. 무슨 얘기야? 우리가 일하는 시간 동안에 계속된 일을 요구하고 뭐를 배제시켰어? 일하지 않는 활동을 다 배제시킴으로써 사업가들은, 사장님들은 분리시켰습니다. 여가를 노동으로부터.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해가 잘 안 가시면요.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자, 약간 역사적인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옛날에는 하루에 16시간, 17시간씩 일을 시켰대요. 산업시대 때. 미친놈들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거의 뭐 짜내듯이 그냥 뭐 기름 짜내듯이 다 고열을 갖다 다 짜내듯이 엄청 일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당시의 배경지식에 따르면은 계속되는 일을 갖다가 요구했단 말이에요. 일하는 시간 동안에. 그 시간 동안 또 뭐를 뺐어요? 일하지 않는 활동을 갖다 뺐기 때문에 사장들은 그들의 레저를 여가로부터 배제를 시켰다 하고 일단 넘어가 볼게요. Some did this quite explicitly by creating distinct holiday periods. 별도의 연휴 기간들, 이것들을 만들어냄으로써 몇몇은 이를 꽤 명백하게 해냈습니다. 명백하게 했다라는 건 뭐죠? 확실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뒤에 나오는 creating distinct holiday period가 뭘 말하는 거랑 똑같죠? separated out leisure from work랑 똑같죠? 왜? 여가 시간을 별도로 만들었다잖아. 일하는 기간 동안에 놀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A번이 근거가 뒷문장에 있었고 그리고 그때 공장들은 닫혔습니다. 왜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나았기 때문이죠. 뭐보다는 일을 하는 것보다 일이 증진되도록 하는 것보다 by the casual taking of days off. 자, 보세요. casual은 무슨 얘기입니까? 일상의 days off는 휴가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휴가를 하는 것보다 선생님 저 아파요. 학원 안 올래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하는 뭐죠? casual taking of days off죠. 정해지지 않았는데 마음대로 학원 빠지는 거, 학교 안 가는 거, 뭐 그런 것들.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연휴 기간을 딱 지정해서 그때 쉬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힘드네요. 내용이 길어가지고. Leisure as a distinct non-work time. 여가라는 건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시간, 뚜렷하게 일을 하지 않는 시간으로서 여가라고 하는 것은 그게 연휴의 형태이든 주말의 형태이든 저녁의 형태이든 간에 뭐의 결과물입니까? Disciplined and bounded work time. 이제 노동 시간이 굉장히 규율이 잡혀 있고 엄격하고 bounded는 뭐야? 꽉 묶여 있는 거야. 단어 하나하나 얘기해 줄게. Discipline은 훈련시키다라는 뜻이 있어. 근데 규율을 잡다라는 뜻도 있거든. Disciplined work time이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일하는 시간 동안에 딴짓을 못 하는 거야. 일하다가 딴짓하면 잘리고 막 그런 거 있죠. Bounded는 뭐죠? 시간표를 짝짝짝 짜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확실하게 하는 거를 우리가 bounded work time이라고 표현합니다. bounded가 이렇게 엮여있는 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타임테이블에서 이렇게 한계가 딱 적혀 있는 거야. boundary라는 단어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무튼 예전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야. 하루 17시간 동안에 그 시간에 일도 하고 놀기도 하고 밥도 먹고 막 일하는 것도 아니고 대충대충 이렇게 했는데 엄격하게 근무 시간이랑 쉬는 시간을 나누었다라는 얘기입니다. Workers then wanted more leisure and leisure time. 근데 인간이요. 쉬면 쉴수록 더 쉬고 싶어요. 제가 이거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 우리가 막상 공부하는 시간을 좀 줄이면은 공부를 더 효율적으로 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영어는 잘 돼 있는데 수학이랑 국어가 안 되는 애들이 좀 간혹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내가 의도적으로 영어를 갖다 하지 말으라고 한번 얘기해 봤는데 놀랍게도 총 시간에서 시간이 줄어들어. 무슨 얘기냐면 공부 시간이 일주일에 한 50시간이야. 자습 시간이 50시간 정도 있는 아이야. 그런데 영어를 빼면은 그 50시간을 다 국어, 수학, 탐구에 쓰는 게 아니라 42시간이 되더라 이 말이야. 영어에 썼던 8시간이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인간이 왜 그러냐면 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건. 자, 그리고 여가 시간은 확대되었어요. 노동종합 캠페인, 유니언 캠페인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다 많아요. 노동조합의 캠페인들이야. 이제 노동조합은 뭐라고 얘기할까? 여가 시간 늘려라, 늘려라 막 데모할 거 아니에요. Which first started in the cotton industry. 근데 이게 목화 산업에서 먼저 시작되었고요. 마침내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뭐를 낮추는? 노동 시간을 낮추는. 이것만 확인해 보죠. 위에서 뭐랑 똑같죠? 여가가 확대되었다. 그러면 뭐가 줄어들겠어? 노동 시간을 줄였겠죠. 자, 여기까지는 다 뭐죠? 앞 내용과 뒷 내용 동일하다. 하나 내가 빼먹었나? 일을 하는 것이 더 나았고 일이 증진되게끔 하는 거. 이거는 B는 일단 통과를 시켜놓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Leisure was also the creation of capitalism in another sense. 근데 이 여가는요 또한 자본주의의 창조가 되었습니다. 자본의 창조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라는 거야. 또 다른 한켠에서 바로 여가의 상업화입니다. 여가의 상업화를 통해서 This no longer meant participation in traditional sports and pastime. 자, 이것은 더 이상 뭐를 의미하지 않았다? 전통적인 스포츠와 여가 시간의 참여를 의미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이제 돈을 지불하기 시작했다. 여가 활동에 대해서. 극장 가면 영화 보면 돈 내고 어디 놀이공원 가면 돈 내죠. 이제 여가 산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Organized by capitalist enterprise. 자본주의 기업들에 의해서 조직화된 Mass travel to spectator sports. 자, 보세요. mass travel은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가 스포츠를 관람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이동을 해요. 그리고 특히 축구나 경마장.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은 could be charged for entry. 입장료에 부과를 받게 됩니다. 이런 mass travel to spectator sports가 가능해지게 되었다. 이거 여가 활동입니다. 이러한 것의 중요성은 거의 과장할 수 없다. 이거 번역 잘 하셔야 돼요. 이러한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과장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Hardly be exaggerated. 아무리 과장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whole new industry, 완전히 새로운 산업이 이제 등장했어요. 활용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가 시장을. 자, 지금까지 틀린 거 없어 보이죠? 그리고 이는 점점 더 중요한 소비자의 수요가 되어버렸습니다. 고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뭐죠? 여가의 자본의 창조입니다. 여가가 이제 자본을 창조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 자, 지금 D랑 E에서 이상한 게 없으면 자, 우리 B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번역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보세요. 가주어죠. 진주어고요. 자, 그리고 이 have를 잘 보세요. 동사라고 치고 자, 지금까지 번역하면 어떻게 되죠? 노동이 증진되도록 하는 것보다 뭐에 의해서? 일상적으로 휴가를 보내는 것을 통해서 노동이 증진되도록 하기보다 일을 하는 것이 더 나았다. 자, 제가 지금 B번 해석했고요. 자, C번도 해드릴게요. 자, 선행사는 you lost죠. That limited the hours of work and gave workers holiday entitlements. 노동 시간을 제한시키는 법안이 통과했다. 그래서 노동자들한테 휴일의 권리를 주었습니다. 자, 어색합니까? 괜찮죠, 얘도? 자, A번도 한번 볼게요. Employers had separated out leisure from work. 사장들은 여가를 노동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A, B, C에서 다 그럴듯해 보이는데 지금
B번 같은 경우는 내가 아까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은 갑자기 정답이 안 보이지? 일상적인 휴가를 보내는 것을 통해서 노동이 증진되도록 하기보다 이상한데? 혹시 정답 몇 번이죠? 정답이 B 아니죠? 이게 왜 B죠 갑자기? 생각이 그러니까 원래 하던 어. 대로 일할 때 놀게 하니까. 근데 그것보다 그 분리시키는 게 더 낫다는 게 한문장에 나왔잖아요. 저번에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빈칸 3- 그때랑 비슷한데 이게 내가 좀 헷갈리는 게 너네 한번 듣고 판단해봐. 그러니까 우리가 맥락상 일상적으로 그냥 휴가를 떠나게 함으로써 노동이 뭔가 촉진되는 게 아니라 노동이 뭔가 뭐 degraded, 약화되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것을 하는 것이 더 낫다. 이게 논리로 B라고 칠 수는 있겠는데 이렇게 하면 노동이 뭔가 증진된다라고 생각을 예전에 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우리가 휴가를 그냥 마구 떠나면은 작업 같은 게 더 증진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거를 여가를 만들어내기 전이랑 후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좀 약간 또라이라서 그래요. 보세요. 여가라고 하는 활동을 분리시키기 전에는 사장들이 왜 합쳐놨을까? 그렇지 않나요? 좀 효과적이니까 합쳐놓지 않았을까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하면서 먹으면서 자면서 게임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은 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과거 시제여야 되나? 그러면 이제 병렬 구조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과거 시제는 절대 올 수 없고. 무슨 소리 하냐 이렇게 궁금한 사람들은 일이 이렇게 하면은 약화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여기 B가 정답이라는 것 같은데 여가 전에는 이렇게 하면 노동이 뭔가 증진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자, 이거는 제가 좀 더 고민을 해볼게요. 일단 정답은 B라고 합니다. 자, 이제 밑에 제목 보시면은 이게 첫 번째 단락의 여가랑 두 번째 단락의 여가랑 둘 다 여가가 있어야 되는데 what it takes to satisfy worker. 자, 노동자를 만족시키는 거 아니고 why workers have struggled for more leisure. 왜 싸우느냐 아니고 3번 여가의 탄생과 진화. 자본주의에서 정답은 3번이죠. 첫 번째 단락은 탄생, 두 번째 단락은 진화. 자본주의의 꽃이 되었다. 자, 4번이랑 5번은 하나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 strike a balance라는 단어 있죠? 이거 잘 알아두세요. 노동과 여가 사이에서 균형을 강타하는 방법. 이게 뭐냐? 달성입니다. 균형을 달성하는 방법. strike a balance. 균형을 달성하는 방법입니다. 스트라이크 아시죠? 볼링장 가시면 다 넘어뜨리는 거잖아. 볼핀들을. 문제를 해결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태클의 뜻이 있어요. 균형을 만드는 겁니다. Light and dark side of modern leisure industry. 이건 어둠과 빛이고 여가 산업의 양면. 뭐 이런 건데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잠깐만 8번 한번 읽어주시고 7번 제가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앞문장을 안 봤구나.
자, 앞에 보세요. 금방 지나갔죠, 시간이. 제가 아까 놓친 게 뭐냐면 잠깐 봤는데 이거는 제가 이 앞문장이랑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저처럼 실수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내 생각에 빠져가지고 B번이 혹시나 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some did this가 애초에 끝냈어요. 뭐를 했다라고 얘기했냐면 이미 분리시켰습니다. 분리시켰고요. 별도의 어떤 추가 기간을 만들어냄으로써 그리고 여기는 이유죠. 그렇게 했던 이유는 당연히 이렇게 했었던 이유니까 당연히 이게 이렇게 하기보다는 즉 이렇게 일이 증진됐으면 애초에 이렇게 하지 않았었을 거니까 일은 항상 이따금씩이 아니라 아무 때나 랜덤하게 연휴를 그 직원들이 휴가 감으로써 일이 중단되는 거. 여기 promoted가 아니라 disrupted라고 하시는 게 맞아요. 중단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휴가를 주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처음에 했던 버전이 맞고요. 이 중간에 여러분들 이게 제가 엄청난 혼란이 생겼거든요. 이것도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을 땐 위의 문장이랑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문장부터 다시 보시면은 명확하게 보이고요. 자, 8번은 경험이 좀 필요한데 최대한 살려서 잘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플이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요. 그들은 여러 가지 어떤 컨스트럭트, 이 컨스트럭트를 우리가 번역하시지 마시고 컨스트럭트라고 하세요. 일련의 컨스트럭트들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여지게 된다. 의역하면 컨스트럭트라는 걸 커플끼리 만들어내는데 자신의 관계에 대한 거 그리고 특히 얼마나 유사하고 얼마나 다른가 그들의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들의 부모님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유사하고 다른가 이런 것까지도 뭐를 만들어낸다? 컨스트럭트라는 걸 형성하게 됩니다. Couples initial disclosure 자 보세요. 커플이 사귀게 되면 처음에 disclosure는 밝혀내는 거죠. 자기의 이야기를 풀어놓는 건데 involve them forming construct 이렇게 밝혀내는 것이 그들이 construct를 형성하게끔 수반합니다. How much similarity there is 얼마나 많은 유사성이 존재하는가 그들 간에 그리고 서로의 가족들 간에 그게 뭐냐면 이제 서로 가족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성격이나 가족의 성격이나 뭐 이런 차이점이나 유사성에 대해서 서로가 이렇게 알아가기 시작하는 단계가 바로 construct입니다. construct. What each of them will remember is selective and colored. 그들 각각이 기억할 것은 선별적이고 이 colored가 어떤 뜻이에요? 색깔이 칠해진다는 얘기죠. 그들 가족의 construct 시스템에 의해서 색깔이 칠해집니다. 다채로워집니다. 자, A번에 틀릴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근거가 없어서 일단 패스를 하고요. 다음 문장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뭐 할 가능성이 높아요? As they tell each other their already edited story. 자, 그들이 서로에게 무엇을 말하게 되면서 이미 수정된 스토리들, 이미 뭔가 약간씩 뒤바뀐 스토리들. 이 뒤바뀌다라는 표현이 뭐예요? 위에서 나왔던 선별적이고 다채로워진다. 색깔이 좀 더 덧대어진다. 그게 바로 서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약간 색깔이 다르다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상대편의 부모님 색깔과 상대편, 내 배우자가 생각하는 자기의 부모님에 대한 색깔이 완전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자, 그렇게 되면서 second process of editing, 2차적인 수정 과정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를 통하여 이 2차적인 수정 과정을 통해서 whereby라는 건 앞의 과정을 통해서 what they both hear from each other, 서로에게서 들었던 것은 is again interpreted, 다시 해석되어지게 됩니다. 그들 각각의 가족 안에서 바로 origins construct system, 원래 construct 시스템의 각각의 부모님들 안에서, 가족들 안에서 다시 해석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보세요. 제가 비슷한 원리를 말씀드리자면 내가 콧불소라고 내가 용어를 갖다가 이런 게임 같은 거 있잖아. 내가 귓속말 게임 같은 거 아시죠? 내가 이 친구부터 출발을 해서 여기까지 오면 어떻게 되죠? 갑자기 코성형 처음 콧불소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마지막 사람은 뭐로 알고 있는 거야? 자기가 들었던 얘기가 뭐 코성형하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듣게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second process of editing whereby what they both hear from each other 여기 부분은 뭘 말하는 거죠? 각자 서로에게서 들었던 얘기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과 상대편이 가지고 있는 게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부모님이 상대편 내 배우자에 대해서 가지는 이미지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도 다를 것이고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도 다 다르겠죠.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야. 나 A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상대편 부모님, 상대편은 B라고 생각하는 거야. A에서 B가 됐어. 그 상대편의 부모님, 상대 부모님은 나에 대해서 또 어떤 이미지를 가지는 거야. 뭐 C에 대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과정인데 다 갖다 치우고 이거 잘 봐. Two sets of memory라고 했지. 우리가 두 개의 기억이라고 했어. 두 개의 기억. 첫 번째는 the person talking about his or her family.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말하는 그 사람의 기억. 그리고 파트너, 내 배우자가 이 이야기의 수정된 버전을 또 가지고 있어. 내가 내 부모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내 배우자는 수정된 버전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게 바로 이 두 가지 기억이지. 지금 존재하는. 나는 A라 생각하고 상대편은 B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Go into the cooking pot of the. cooking pot은 뭐예요? cooking pot이라는 건 조리대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 커플의 새로운 construct 시스템에. 자, construct 시스템은 대충 여기까지 읽으니까 뭔 거 같아? 뭔 거 같아요? 서로에 대해서 가지는 약간 뭐 그런 이미지 같은 거다라고 우리가 좀 느낄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장 넘어가도록 할게요. subsequently부터. 자, 결과적으로 one partner may randomly recall a part of the other story as a tactic. 한 파트너가 뭐 남자 쪽이라고 치자. 남자 쪽이 여자 쪽에 대해서 무작위적으로 회상할지도 모른다. 여자 측의 이야기의 일부를 뭐로써? 전술로써. 택틱이라고 하는 건 전략입니다. 전술로써. 협상에. 예를 들어 해리는 도리스한테 말해요. 그녀, 내 아내가 굉장히 버시하다. 버시는 뭐야? 군림하려고 한다. 사람을 이제 깔본다. 이런 뜻입니다. Just like her mother. 그녀의 엄마처럼. 그럼 이제 공격을 하는 거야. 야, 장모님 닮아서 너는 왜 이렇게 나한테 보시하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Since this is probably based on what Doris has told Harry. 근데 해리는 자기 엄마가 아니야. 도리스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었단 말이야. 도리스한테 들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는 뭐에 기반되어져 있다? 도리스가 이미 여자, 아내가 이미 남편한테 말했었던 거에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This is likely to be very powerful tactic. 굉장히 강력한 전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전술이라는 건 뭐냐면 니네 나중에 결혼해보면 기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편과 남편과 아내의 기싸움. 안 해보셨죠? 나중에 해보시면은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쵸? 왜 전술이라고 얘기했는지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겁니다. She may protest. 그러면 이제 아내는 어때요? 빡 돌죠? 그러니까 항의해요. 또는 rewrite. 다시 뭔가 써주려고 해요. 이러한 그녀의 이야기의 버전을. 그리 인하여 추가적인 재료를 더하게 됩니다. 어떤 재료? 해리가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추가적인 재료를 덧붙이게 됩니다. These exchanges of stories did not always be employed in such malevolent ways. 이러한 어떤 스토리의 교환은,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내 남편은 우리 엄마가 굉장히 나쁜 사람이 아니라 약간 그런 사람 있잖아. 기센 여자. 그래. 기센 여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장모님이. 그래서 나한테도 기센 여자라는 뭔가 그런 이미지를 자꾸 attribute 하려고 그래. 그랬을 때 아니야. 우리 엄마 되게 자상해라는 약간 좀 추가적인 이야기로 덮어 씌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중화시켜야 된단 말이야. 그걸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exchange라고 표현하고 있어. 이러한 교류, 이야기의 교류는 항상 악의적인, malevolent는 악의적인 방식으로 사용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reconstructed memories, 이 reconstructed는 뭘 말하는 거야? 나와 배우자가 서로의 가족이나 이미지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을 말하는 거야. 이 과정은 can become very powerful, 매우 강력할 수 있다. 어느 정도로? Where each partner may become confused. 각각의 서로가 혼란을 일으킬 정도로 even about the simple factual detail. 심지어 가장 단순한 사실 디테일들조차 what actually did happen in their past. 과거에 발생되었었다. 자, 지금까지는 전체적인 대입하기였고요. 분명히 가운데 어휘 틀린 거 있었을 텐데 제가 못 보고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대입학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자, 잠깐만. 자, 보세요. Family stories disclose a couple's true face. 가족의 이야기가 커플의 진짜 얼굴을 드러냅니까? 아니죠. 계속 변형된다 그랬죠. 패스. Shaping a couple. 커플을 형성하는 거. 가족 이야기의 재구성. 서로의 가족들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재구성했던 기억이 서로가 오래될수록 생기겠죠. 제가 볼 때 정답이 2번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3번. 가족의 결합.
치울게요. 가족의 재결합 뺄게요. 4번 사랑의 재구성. 자, 사랑을 다시 로맨스를 가지자 뭐 이런 얘기고 빼세요. Beyond couples problem. 커플의 문제를 넘어서서 조화를 재구성 빼시면 되겠죠. 정답은 제목까지는 찾았고 또 제가 중간에 건너뛴 모양입니다.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어휘를 그냥 제가 멋대로 의역하고 넘어갔을 수가 있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일단 A번은 아까 확실히 근거 찾았으니까 패스를 하고 B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수정 과정은 다시 해석되어지는데 각각의 가족에 의해서 이상한 건 없죠. 자, C번. 따라서 한 파트너가 우연히도 서로의 이야기를 전술로서 회상하는 게 아니었어요. randomly는 어디랑 맞닿아 있어요. malevolent, 악의적인. 그럼 이건 우연히가 아니라 뭐라는 거야? 고의적인. intendedly 이렇게 우리가 아니 deliberately 의도적으로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지금 사례 자체가 의도라서. 여러분들은 실제로 제목 다 풀고 못 찾았으면은 B번부터 출발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 되겠죠. 일단 정답은 그래서 C번이었다. 이제 근거는 뭐냐면 여기 예시가 다분히 전술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네요. 사실은 내용 이해시키는 게 더 어려웠던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마지막 지문하고 넘어갈게요. 자, 책 많이 읽으십시오. 영어 장문 독해 많이 읽으시면 됩니다. 다 보셨나요? 자, 볼게요. 20세기가 전환될 때, turn, 20세기가 바뀔 때쯤 레퍼토리라는 표현입니다. 레퍼토리. 항상 늘상 있었던 그런 레퍼토리 같은 거. 고전적인, 음악의 고전에 대한 영구적인 레퍼토리는 지배했습니다. 거의 모든 분야, 콘서트 음악, 피아노 연주곡, 챔버 뮤직, 리사이터, to operas, 오페라, 그리고 오케스트라 콘서트의 거의 모든 것을 지배했습니다. The change from a century before was enormous. 자, 한 세기 앞서서 진행되었던 그 변화는 굉장히 엄청났습니다. 18세기에 공연자들과 청자들은 새로운 음악을 항상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전 음악은 모든 것을 포함했습니다. 20년 더 전에 쓰여졌던 모든 것을 포함시켰습니다. 자, 그러나 대중들과 음악가들은 1900년대에 기대했습니다. 대부분의 콘서트 음악은 그들이 공연하고 들었던 그것이 적어도 한 세대 이상이기를, 100년 이상 전 거이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음악을 판단했습니다. 뭐의 기준으로? 고전의 기준을 가지고. 자, 그 레파토리에서 enshrine, 끊임없이 이미 빛났었던, 이게 무슨 뜻입니까? enshrine, 소중히 여겨졌었던.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100년 이상 전에 쓰여졌던 걸 기준으로 쓰니까 어떻게 될까요? 모든 음악이 고전을 따라가기 시작한 거죠. 자, 본질적으로 콘서트 홀과 오페라 하우스들은 이제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음악의 어떤 200년 이상 된 음악 작품을 연주하는 그런 박물관이 되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레파토리는 다양했습니다. According to the performing medium. 자, 이게 공연 악기죠. medium은 수단이란 뜻이니까 공연 악기에 따라서 그리고 지역마다. 그러나 핵심은 항상 주로 똑같았습니다. 유럽과 아메리카 전역을 통틀어서 오페라와 operatic excerpts from Mozart through Verdi, Wagner, 바이아른, orchestral, chamber music from Haydn through the late Romantics and keyboard music by 자, 그냥 읽으세요. 힘듭니다. 자, 얘들 다 뭐야? 고전이죠, 그냥. 다 고전이 되겠죠. 자, 핵심은 언제나 고전이었다는 얘기로 C번까지 넘어왔고요. 자, 분명히 놓쳤을 수도 있고 좀 더 읽어볼게요. 살아있는 작곡가들은 이제 스스로가 경쟁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과거의 음악들과. 자, 이는 엄청난 주제였습니다. 현대 음악의 고전의 전통에 있어서 특히 그 세기, 20세기의 초반부까지, 자, 1950년까지 in competing with the past composer 과거 작곡가들과 경쟁하면서 for the attention of performers and listener 공연자와 청자들의 관심을 위해 who disregarded the classical masterwork 자, 이제 정답 나왔죠? 이거는 D가 잘못됐죠. 왜? 힘들게 읽었는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과거의 음악과 싸웠죠. 왜? 과거 음악을 대중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따라서 이 사람들의 관심을 위해서라고 했다면 이 사람들은 누구? 고전을 사랑하는 사람들. 따라서 고전 걸작들을 respected 했던 사람들이겠죠. respected. disregard는 무시하다는 뜻이니까. 자, 정답 나왔고 D번. Living composers sought to secure a place for themselves by offering something new and distinctive while continuing the tradition. 자, 1950년대 작곡가들이 왜 힘들었냐면은 살아있는 작곡가들은 자기의 스스로를 위한 자리를 보장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새로운 걸 제시하면서 동시에 전통을 고수하면서. 자, they combined individuality, 개성과 혁신을 뭐랑 더했죠? 과거의 emulation, 모방과 함께 결합했습니다. 음악을 쓰기로 추구하면서 어떤 음악? 오리지널, 독창적이면서 worthy of performance, 공연할 가치가 있게끔 하려고 alongside the masterworks of earlier time 그 이전의 시대의 걸작품과 나란히 더불어서 자,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제목이 자꾸 걸작들이 어땠다는 거죠? 계속 뭔가 살아있는 연주 그 작곡가들한테 라이벌로 작용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계속 대중들이 고전들을 사랑하니까. 자, 제목 한번 볼게요. Increasing the gap between composer and listener within or beyond classical music heritage. 자, 가장 정답에 근접한 거 느낌 오죠? within은 뭐야? 안에서. beyond는 뭐야? 또 넘어서야 돼. 클래식 뮤직 유산을. 자, 넘어갈게. Classical music healing the world 빼고 lost in the past. 과거에서 길을 잃다. 걸작의 결과. 걸작을 계속 추구했더니 과거에 대해서 상실했다. 뭐 이상한 소리인 것 같아요. 고전 작곡 19세기에. 이거에 국한된 것도 아니죠. 중요한 건 안에 머무르면서도 뛰어넘으려고 노력했다. 2번. 9-2는 4번입니다. 자, 이게 뭐 문제풀이라고 할 건 없고요. 사실 독해력을 사실 좀 키워야 되는 그런 유형들이어서 재미가 없네요. 뭐 논리가 있거나.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최근 메타에 대해서 조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최근 메타. 1번부터 출발하면 되겠죠? 1번이 2020년 수능. 자, 보세요. 이건 스토리가 쭉 뭔가 연결되고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포인트가 있었죠? 이런 포인트들이 있었죠? Parable of the Ant를 통해서 뭔가를 보여줬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근거가 조금 더 명확한 부분들이고 앞서 나왔었던 장문 독해일수록 그냥 독해력, 단순히 그냥 글을 읽고 좀 독해하는 그런 느낌에 가까운 문제였어요. 자, 오늘 수업 이대로 못 끝나고 4월 모의고사를 지금 줄 건데
41번, 42번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 42만 푸세요, 지금.